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님 만나뵈러 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좀 까불까불했어. 근데 정말 그동안 뵙고 싶었는데 이런 네. 자리를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찾아주셔서 제가 영광이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네. 또 교수님을 또 만나뵙기 위해서 아이고야. 또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또 이렇게 읽어봤어요. 2권이나. 네. 일단 근데 처음에 제가 알게 됐던 책은 일단 내 마음부터 안아주세요라는 책을 알게 돼서 이 책을 읽고 있는 와중에 교수님께서 또 최근에 책을 쓰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름이 굉장히 또 끌렸어요. 리더를 위한 멘탈 수업. 네. 근데 제가 리더도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 리더가 네, 당연히 되셔야죠.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네, CEO 하셔야죠. 아니네. 네. 그래서 둘 다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저도 뭐 리더 아닙니다, 지금. 교수님은 리더시죠. 지금 아닌가요? 일단, 네. 뭐 팀을 맡고 있어요, 리더죠. 너무 좋습니다. 작년에 뭐 하나 맡고 있었는데요. 네.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책을 기반으로 교수님께 질문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제가 교수님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질문 몇 가지를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혹시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해소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고 이게 참 종종 질문 받습니다. 뭐 너는 뭐 힐링 책도 많이 쓰고 28년이나 정신과 의사 했는데 뭐 스트레스 안 받겠네? 하는데 뭐 사실은 엄청 받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뭐 여러 요인이 있지만 당연히 젊은 세대들 더 받는 여러 요인도 있지만 또 나이 들면 나이 드는 대로 더 받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굳이 그래서 첫 번째 스트레스 해소법은 스트레스 받는 건 정상이다. 정상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굳이 좀 팁으로 설명하면 스트레스 관리는 1차 스트레스보다는 2차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코로나 블루 때문에 힘들어. 그것 때문에 지친 나 한심해. 코로나는 1차 스트레스라면 당연히 힘든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업무 능력이 떨어졌다고 한심해. 이래서 저 유리멘탈이에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직장인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한번 나를 더 비판하는 거가 이제 2차 스트레스인 거죠. 1차 스트레스는 사실 열심히 그것도 노력은 해야겠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한 70%인 것 같거든요. 근데 똑같은 거지만 코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지만 그런 와중에도 업무는 이전만큼 효율은 안 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나 뭐 꽤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만하면 뭐 있고 약간의 차이인데 그게 이제 사실은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고 그거를 뭐 약간 비즈니스 심리에서는 뭐 위기 후 성장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그게 뭐 별거 아니지만 이게 내가 평소에 그 순간순간 어떤 용어를 쓰느냐 이런 거가 중요하죠. 전 1시간 전에도 와 오늘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업무 때문에 힘든 건 아닌 것 같고 어제 와인을 마셔서 그런 건지 오늘 진료도 받지만요. 네네네. 하지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도 신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되게 와닿네요. 스트레스를 굳이 해소하려고 안 하고. 아무도 안 찾아와서 힘든 거와 굳이 그러니까 만남으로 친다면 많은 분들이 찾아줘서 힘든 거 2개밖에 없어서 선택을 한다면 많이 찾아와 주셔서 힘든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이 기자님 오신 거는 너무 지금 행복하고요. 이렇게 진료 이럴 때 의사들이 항상 와 오늘 많이 오셔서 너무 행복하다라고만 생각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인간인데. 그렇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번에는 책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내 마음부터 안아주세요라는 책은 일단 제목부터 되게
뭔가 끌렸어요. 내 마음을 안아줘라 이런 네. 말이 좀 약간 감동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이 책을 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떤 메시지를 좀 가장 전달하고 싶어서 그러신지. 실제로 뭐 제가 뭐 상담할 때도 많이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내가 주로 어떤 말을 들었는지 또 하는지 들어보면 더 잘해, 자기를 채찍질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거를 뭐 자기 채찍질, 뭐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식으로 뭐 볼 수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균형이 중요한데 돌이켜 보시면은 막상 내가 좀 괜찮아, 좀 지쳤을 때 지칠 수도 있어,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을 좀 잘 안아주는 거, 이게 요즘 개인 마음 관리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가 이게 이제 비즈니스 심리까지 넘어가서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기도 하지만 경영대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신데 경영 잡지에도 많이 실리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 컴패션 이거든요. 이제 연민인데 그 연민을 좀 뭐 궁일이 여긴다, 여러 가지 그건 좀 종교적이고, 이걸 개인 마음 관리로 풀어보면 어떤 말이 제일 좋을까 했을 때 내 마음 안아주기 아닐까 싶었고요. 거기에 이제 또 천재이신 출판사분들이 일단 써주셔서 이 책 제목이 나오게 됐는데 이런 거 이제 은유적 메타포 소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정신과 의사든 아니든 우울하지 마 이런 거보다 너 마음 먼저 알아줘, 이런 게 되게 감성 터치도 잘 되고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와닿았던 여러 이제 문구나 문장들도 많이 있는데 또 내용들 중에 이 내용이 와닿았어요. 이제 성격을 굳이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 성격 마음에 들어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뭐가 더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마음 관리, 뭐 몸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 마음도 다 이제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뭐 우리 이제 변화, 뭐 혁신 이런 단어 속에서 살고 있지만 또 그쪽으로 우리가 훈련도 많이 하고 또 교육도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좀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 내버려 두는 거를 뭐 꼭 뭐 비슷한 단어는 아니지만 뭐 이제 받아들임, 뭐 수용, 뭐 영어로 이제 acceptance라고도 뭐 하는 것 같은데요. 수용이라는 단어를 제가 진료할 때 잘 안 쓰는 게 수용도 이렇게 변화로 생각했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건데 그래 수용하게 변해야겠다. 그럼 벌써 이 수용이 아니거든요. 변하는 거여서 성격을 왜 그런 예로 들였냐면 성격의 정의 자체가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의 특징이다. 이런 정의가 있어서 내가 마음 먹어서 내 성격이 팡팡 바뀌면 성격이 아니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좀 균형을 잡으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어려운 거에 우리가 내가 좀 좋은 것도 이만큼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 좋은 거 놔두고 한정된 에너지를 어려운 거에 투자하면은 그러니까 내 좋은 성격도 있는데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성격에 대해서는 나도 그렇고 혹시 결혼하셨다면 자녀도 그렇고 리더라면 구성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좋은 거를 이제 강점 중심 접근이라 그러는데요. 문제 중심 접근보다는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우리가 하도 문제 중심 접근을 많이 하다 보니 그 실제로 이렇게 뭐 이제 라디오 이제 제가 출연 같은 고정으로 할 때 보면 우리 애는 이게 문제예요. 이런 고민들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럼 뭐가 장점이에요? 그러면 대답 못 하시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게 자녀를 덜 사랑해서도 아니고 하도 우리가 훈련을 안 좋은 걸 고쳐야지로만 돼 있다 보니 좋은 거를 이제 보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거가 잘 안 보이면요 당연히 나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자녀의 좋은 점 일기를 써라.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도 있는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죠. 또 재밌었던 게 굳이 바꾸려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지만 바뀌면 성격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런 성격이 있으니까 뭐 좀 이런 사람이랑은 조금 좀 뭐 적정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삶의 지혜는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지. 네. 뭐 본질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네, 저 같은 수다쟁이가 네, 저는 그 치과 진료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네, 말을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런 면이 있으시구나. 교수님,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책을 보니까 또 매력적인 성격을 갖고 싶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뭐 매력적인 성격을 가졌다 느껴지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되게 뭐 솔직하다. 솔직하다는 게 뭐 자기 사랑을 자랑하는 사람의 특징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되게 평이 좋은데도 또 나랑 또 뭐 케미가 안 맞으면 그냥 괜히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나의 장점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뭐 나의 장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잘 지내면 되겠다. 물론 이제 비즈니스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또 그건 뭐 그 안에서 좀 참을 건 참고 네. 뭐 적절히 네. 관계를 맺으며 살면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좀 내 단점인 부분을 장점이 덮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단점을 너무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장점이 약화되고 단점이 더 두드러질 수도 이제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구나. 그 교수님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왜 어려울까 싶기도 한데 또 이 나를 잘 사랑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요거를 이제 리더십 용어로 바꾸면 네. 뒤에 나오지만 이제 좋은 리더의 어떤 1번 과제로 이제 자기 인식.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제 인식이 중요한데 내가 날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단점조차도 내가 잘 이렇게 앞에서 얘기한 걸로 보면은 안아주려면 그게 좀 그 안는 데는 좀 통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볼 좀 용기가 필요할 수 있죠. 뭐 쉽게 뭐 강점 중심 접근, 단점 중심 접근했지만 의외로 그 뭐 내 단점이 뭐 좀 뭐 고전적인 용어지만 그게 나한테 컴플렉스처럼 여겨지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무의식적으로도 막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근데 하지만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안아주는 데까지는 네. 좀 용기가 필요하죠. 왜냐면 회피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좋은 예는 아닌데, 나는 좀 유머를 잘 못해.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유머도 약간은 좀 훈련도 필요하지만 좀 재주를 타고나야겠죠. 말재주를. 맞아요. 하지만, 또 유머를 못하는 거가 그 사람의 매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잘 들어주고. 저 약간 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약간 고민이거든요. 이렇게 좀 재밌어야 되는데 사람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지를 못해가지고 그게 저의 단점이자 저도 스스로 약간 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은근 재밌다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 잘 사랑하는 게 쉬워 보이는데 생각해보니까 단점까지 사랑하는 거는 네, 뭐 사랑까지는 못해도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좀 이렇게 받아들이긴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뭐 단점이면 뭐 사랑까지는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말은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삶의 에너지 중에 최소 20%는 노는데 투자를 하시라 이런 식으로 또 써주셨는데 좀 보충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20%가 아니라 200% 요즘 왜냐면 200을 해도 지금 20이 하기가 어려운 거 같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점점 뭐 그런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은 뭐 연구할 필요도 없는 건데 다 오래된 뭐 격언이자 지혜죠. 잘 노는 사람이 잘 일한다고. 그게 사실은 뭐 창의적 사고와도 연결되어 있고, 사실 잘 일하려면 창의적 사고 있고 관계 좋고, 물론 이제 뭐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좀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커넥션이라 그러죠. 사회적 연결이 좋고 창의적 사고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 거는 굉장히 그 놀이와 관계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더 뭐 꼭 잘 일하는 거를 넘어서도 행복에 있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의외로 그 여러 가지 삶의 여유, 그러니까 시간과 경제적 여유는 있는데 노는 게 개발 안 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노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정신건사 하다 보니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일도 하다 보면 아 내가 이런 적성이 있구나 깨닫는 것처럼 네. 노는 것도 내가 대부분 어떤 내 인생의 어떤 힐링 취미를 찾으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걸 내가 좋아할지 몰랐다.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는데 근데 너무 몰입하고 행복하다라 하셔서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근데 거대한 목표를 생각하셔서 뒤로 넘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태평양에 요트를 띄우겠다. 그러면 뭐 몇 명 일론 머스크도 바빠서 못할 것 같아요. 그거는 요트 사실 돈은 있어도 못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최소 분기에 하나 되게 소박한 거라도 네. 좀 내 마음의 대복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이게 투자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삶의 후반부에는 그게 이게 또 일로 느껴지거든요. 일에 지쳤는데 뭔 또 일이냐 생각하는데 되게 일의 이중성이 있어서 인생 후반부에 일로 느껴지는 그 무언가가 없어지면 네. 몸, 마음, 건강, 거꾸로 얘기하면 일로 느껴지는 게 있는 분들이 꼭 경제적 보상이 없더라도 이게 종교든 취미든 봉사든 있는 분들이 덜 우울하고 행복하고 심장도 튼튼하고 뭐 장수한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어서 네. 노는 거 중요합니다. 그럼 저도 막상 저보고 시간 줄 테니까 놀아봐 이렇게 했을 때 뭐 하고 놀아야 될지도 사실은 뭐 이 기자님 전 이런 거 취미 한 5개쯤 있어요 한다면 네. 사실 좀 그건 업무 태만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뚜렷이 없다는 거는 뭐 일 열심히 한 거니까 좀 좋다고 생각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한계 정도는 좀 찾아가시는 것도 뭐 어떤 나의 삶을 위해서나 일에 있어서 좀 중요하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방금 교수님께서 이제 잘 노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 합리화인가?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말인 것 같은데 취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취미는 활동 이전의 하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네. 사실 취미라고 하면 좀 뭐 여가 생활 한가할 때다 하거나 대부분 뭐 나중에 하면 되지 이렇게 하다 보니 사실은 이것도 이제 개발이 필요하고 사실은 쉰다는 거는 그것도 하나의 활동이고 뭔가 나만의 것이 있어야 돼서 이 투자가 필요한데 자꾸 뒤로 밀리고 있는 거를 제가 사실은 마음 관리 이런 걸 하면서 느껴서요. 실제로 보면은 지속 성장을 하고 있는 분들, 뭐 그래서 이렇게 또 탑 리더까지 이제 오르신 분을 뭐 기회가 있어서 뵈면 이 약간 물리 공식이랑 안 맞는데 뭐 자기만의 취미를 꾸준히 하고 계세요. 그 어떤 형태든. 뭐 예를 들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저 바쁜 분이 어떻게 하루에 1시간씩 등산을 할까? 매일. 뭐 근데 사실은 그게 물리 공식을 넘어서서 뭐 그걸 통해서 번아웃도 예방하고 그 안에서 오히려 뭐 자기를 바라보는 시간도 갖고 뭐 그러다 보니 또 시너지도 날 수 있는 거죠. 일에 있어서. 네. 그걸 떠나서 내 삶에 있어서도 이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서 네, 저는 뭐 취미는 네,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도 되게 재밌었는데 눈치가 없는데 굳이 눈치 있는 척 하지 말라고 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진짜 점점 죄책감이 커져가고 있는데 그 다음 책이 무늬만 바꾼 이게 또 이제 자기 인식에 대한 이것도 자기 네. 눈치 없는데 자꾸 눈치 있는 척하면 네.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정확한 이 피드백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내 마음 관리를 잘하는 사람 중에 친구가 나는 한 명도 없어. 아주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을 거거든요. 그런 친구도 뭐 대부분 좋은 친구들은 잘 위로를 해주기도 하지만 중요할 때 좀 적절한 좀 조언을 때로는 아프지만 그런 조언을 해주는 친구 아닐까 싶은데요. 내가 눈치가 없는데 자꾸 있는 척하면 네. 그런 친구들이 옆에 있기가 없고 다 떠나게 되겠죠. 왜냐면 쟤는 그런 말 듣기 싫어하는 애니까. 네네. 뭐 그런 차원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눈치가 없는 사람은 그냥 좀 이렇게 듣고 있으라고 그런 식으로.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눈치가 없어요. 저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그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잘
빨리빨리 표현하지 못할 거예요. 사실 뭐 유머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눈치 빨리빨리 돌리는 사람보다 사실은 세상에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은 공감하고 경청하는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보가 많아지면은 눈치는 자동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충분한 정보가 없는데 내지는 뭐 좀 다르게 표현하면 정보를 빨리 빨아들이거나 약간의 정보로 분석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눈치가 없다는 건 그게 내가 좀 떨어진다고 하면은 떨어지는데 있는 척 할 필요 없이 사실은 잘 듣는 그 리스너들이 사실은 한데 우리가 점점 마음이 끌리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으면요 눈치가 없어도 눈치가 올라갑니다. 왜냐면 정보가 많으니까 이길 수가 없죠. 정보 많은 사람을. 그렇죠. 네, 작은 정보로 눈치로 때리는 사람이 눈치는 없지만 정보를 많이 가지신 분을 이길 수가 없죠. 아, 네, 그런 네, 네. 잘 듣는 게 더 중요하다. 네.